오늘은 국내에도 많이 수입되고 또 그만큼 우리 백주 마니아들한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하술, 그 중에서도 양하대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하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몽지남, 해지남, 천지남 같은 술들, 그리고 양하대곡일 것입니다. 중국 강소성에서 나오는 이 양하술이 특유의 부드러운 술맛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특히 우리나라의 백주 마니아들한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양하술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몽지남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양하대곡의 가격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때문에 서울의 큰 중국 요식업소 같은 데서도 몽지남 같은 술을 구경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라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 한 병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걸 마실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일반 요식업소에서 봤던 술도 기껏해야 해지남 정도, 그리고 대부분 양하대곡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양하술에서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양하남색경전 시리즈입니다. 양하남색경전, 양하의 남색, 푸른색, 경전. 이 경전은 사서삼경, 바이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어에서 이 경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번역하자면은 클래식, 본보기 정도로 옮기면 될 듯 싶습니다. 양하남색 경전 시리즈 안에 바로 몽지남, 천지남, 해지남이 있습니다. 물론 양하남색 경전이란 술도 나와요. 4가지 술입니다. 본래는 양하남색 경전이라는 타이틀 술 이름이 크게 맨 앞 전면에 부각되고 그 아래에다가 작게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을 200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걸 바꿔버립니다. 아예 몽지람, 천지람, 해지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양하남색 경전이란 타이틀은 뒤로 빼버린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이 양하남색 경전 시리즈가 있고 두 번째 양하대곡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술이 나옵니다. 영전판, 부흥판, 신철남, 청자 등등의 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양하술, 중국 백주업계에서 항상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대형 회사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하는 영업액이 모태주, 오량액 다음으로 3위 자리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던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듯이 작년 실적에 있어가지고는 분주, 노주노교 다음으로 5위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하술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왕년의 국가명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수립된 중국 공산정부에서는 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1952년 처음으로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전국 주류 품평대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리하여 이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장, 최고상을 받으면은 병이나 포장지에다가 중국 명주 4글자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 대회는 1989년까지 5번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질 못했던 것은 이 대회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술회사가 크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문을 닫느냐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대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출동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1989년에 제5회 대회가 열린 이후로 아직 이 대회는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번의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장을 받아서 국가명주, 즉 중국 명주를 쓸 수 있는 술들은 중국의 수십만 백주들 중에서 딱 17종, 17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화술이다. 이 양화가 국가명주로 등극한 해가 1979년이었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열린 제3차 대회, 세 번째 주류품평대회에서 처음 금장을 받아서 국가명주가 됐어요. 양화가. 그 후 이 양화는 4회, 5회 연속 상을 받아가지고 5번 대회에서 3번 최고의 금장을 받은 술이 되었습니다. 양화술의 경우도 이 대회에서의 국가명주로 등극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국가명주로 등극할 때 양화술회사에서 출품한 술이 어느 것이었느냐 하면 바로 양화대곡이라는 술이었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사진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요 술입니다. 양화대곡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곡자가 지금 쓰는 글자랑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곡자, 누룩 곡자는 예전의 글자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와가지고는 간체, 음률 곡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의 누룩 곡자입니다. 병이나 포장곽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글자가 바로 중국 명주라는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메달 같은 황금빛 금장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양화대곡의 가장 전성기 때 모습입니다. 이후에 국가명주 양화대곡은 훨훨 하늘을 날랐습니다. 그러면서 병 모양도 바뀌고 뭐 이러고 합니다. 초록색 병에 빨간 리본을 담은 병들도 이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후 경전판이 나오고 훨씬 뒤에 양화대곡이 그래도 서민 대중들한테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술회사에서는 다시금 부흥판을 내놓습니다. 국가명주 시절의 양화대곡을 부흥시킨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래의 양화대곡, 그리고 경전판, 또 부흥판, 요 세 가지 양화대곡에서는 곡자가 예전에 그 누룩곡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신천람 양화대곡, 그 다음에 청자 계열의 양화대곡에 와서는 비로소 이 곡자가 현대의 간체 글자로 바뀝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양화술회사에서는 이 양화대곡 시리즈에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다. 부흥판, 경전판, 신천람, 그 다음 청자, 이 네 가지 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편에 양화 남색 경전 시리즈가 있다. 해지남, 천지남, 몽지남, 이렇게 구별하면 쉽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술은 양화대곡 청자입니다. 청자라고 되어 있죠. 양화대곡에서 그 코카콜라 병처럼 날렵하게 생긴 술병하고 대조적으로 이 양화대곡은 조금 디자인 자체가 조금 무뚝뚝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자 시리즈입니다. 52도고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양화술이 좋다고 해서 양화대곡을 한번 마셔봤는데 술맛 영 아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 국내 가게나 업소에서 이 양화대곡 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국 현지 가격들만 기회 있으면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양화대곡, 이 청자 포함해서요. 이들의 중국 현지 가격은 대체로 46위안에서 52, 3위안 정도입니다. 우리 돈 10,000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면은 무난할 듯 싶습니다. 아주 싼 술이에요. 양화대곡은 양화술 회사 내에서도 가장 저가에 있는 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년에 양화의 이름을 빛낸 국가명주 양화대곡이 지금은 가격과 술맛에 있어가지고 왕년의 그 명성, 그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 국가명주 당시의 양화술의 고급술들, 그 술맛과 향기는 이제 양화 남색경전 쪽으로 옮겨졌다. 즉 몽지남, 천지남, 해지남 쪽에서 양화의 본색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꽤 독합니다. 단맛보다는 쓴맛이 크고요. 양화의 이름답게 자극성은 훨씬 덜합니다. 면류형 빼가리다. 면류형 백주다란 말을 맨 처음 사용한 술회사가 이 양화입니다. 지금 여기도 면류형 백주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 솜처럼 부드럽다. 이 말을 처음 만들어 쓰면서 크게 히트시키고 다른 술 회사들도 이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약간 쓴맛이 있고 자극감이 있습니다. 중국 저가의 백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개의 특성이 다 이 정도죠.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향이 약간 투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몽지남 M9부터 양화의 술들은 이것저것 거의 다 마셔봤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만 원 하는 몽지남이랑 10,000원 하는 청자 양화대곡이랑 맛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풍미가 완전히 달라야죠. 그래야 지갑이 두둑한 사람들이 자꾸 더 좋은 술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 나는 그놈의 향이고 맛이고 상관이 없다. 얼른 취하면 좋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런 비싼 술들 왜 마십니까? 그죠? 이런 술로 즐길 수 있다. 또 이것도 되겠습니다. 평등을 내세우는 중국 공산사회가 오히려 더 자본주의보다 더 계급적인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술에서 그 계급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술자리에 있어서도 그 손님이 어떠한 신분인가에 따라서 나오는 술들이 늘 계층져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남경에서 몽지남이 나온 술자리다 하면은 최고의 손님이고 양화대곡이 나왔다. 물론 손님 모셔놓고 양화대곡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요즘 최소한 해지람은 나오죠. 이렇게 격이 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화대곡을 내고 있는 양화술 회사는 남경에서도 북쪽으로 차로 서너 시간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수첸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꽤 큰 도시예요. 우리 한자식 발음으로는 숙천시입니다. 이 수첸시에서 남쪽으로 또 한 30분 정도 차로 가면은 교외 도시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양화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온통 술회사입니다. 어디서건 차에서만 내리면은 이 빼갈 냄새가 팍 코를 찔러요. 여기에 국가명주 양화술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 둘레에
양하 뭐뭐라고 이름을 붙인 술들을 생산하는 술회사가 100개도 넘게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중국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고기에 붙어 먹고 살기. 즉, 이 양하 술회사에 붙어서 자기네 술을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하 초대형 백주회사인데 직원의 숫자만도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 백주 생산량은 전국 탑입니다. 연 생산량 16만 톤입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에 조금 떨어져 있는 쌍구대곡술 회사까지 흡수했기에 매머드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양하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술이 나올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수수가 좋았어요. 이 양하를 예전에는 백양하라고 불렀는데 양은 바다죠. 하는 강이죠. 거기에다가 흰백자가 붙었습니다. 즉 들판에 수수가 익어갈 때 그 꽃이 하얗게 피는데 그것이 멀리서 보면은 마치 흰 바다, 흰 강과 같이 보였다 해서 백양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경항운하, 즉 북경에서 항주로 이어지는 그 운하가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애로부터 교통의 요지요. 교통이 좋다 보니 상업이 발전하고 따라서 술산업이 번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양하술의 오늘을 있게끔 한 가장 큰 공신, 그것이 바로 양하대곡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양하술 회사에서는 양하대곡 시리즈들은 가장 저가의 술로 약간 뒷전에 밀어놓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얼굴, 몽지남, 천지남, 해지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듯이 오늘날 양하대곡은 양하술 회사에서 냉궁에 처한 후궁과 같다고 봅니다. 예전에 황궁에서 총애받던 후궁도 황제가 죽고 나면은 버림받기 쉽죠. 또 황제의 눈밖에 난 후궁들,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궁궐 한쪽 구석에 냉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쪽으로 유폐시켜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양하술 회사에서는 한동안 이 양하대곡을 냉궁으로 내보냈다가 그런데 이 술이 계속 또 잘 팔리고 있어요. 한국에서까지. 그러니까 야, 냉궁에 있는 애 그냥 둬서 안 되겠다. 데려와서 옷이라도 새로 입혀야 되겠다 해서 부엉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치장까지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오늘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술의 브랜드도 또한 흥망성쇠가 있다란 이야기를 해봅니다.